인문학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정말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마치 오랫동안 공부한 학자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인문학을 개인적으로나 또는 마을 속에서 정말 재미나고 즐겁게 풀어나가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모셨는데요. 이 인문학을 어떻게 재미나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삶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인문학을 가지고 정말 재미난 걸 뭔가 해본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각자의 다양한 경험이 있다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인문, 이것을 어떻게 만났는지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떠한 계기로 이런 인문학 관련 활동을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는 마을에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요. 그러한 직책을 맡고 보니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듣게 되고 그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볼까 항상 공리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 그것이 곧 또 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북삼의 숭호화성파크에서 이제 신혼집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한 7, 8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살았을 때는 그 숭호화성파크 아파트에 인문학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냥 그 인문학 하시는 분들끼리 뭘 하는구나. 그냥 저는 저의 삶에 먹고 사는 삶에 그냥 바쁘게 살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그 도로 건너편에 용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호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 거기 이제 이장님 눈에 어떻게 딱 띄어서 그 이장님께서 혹시 젊은 엄마 그 저희 아파트에서 인문학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 오셔서 같이 기자 역할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기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글 좀 쓰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인문학입니다. 저희 마을은 이렇게 그 미군 부대 바로 그 홍문에 있는 그 마을인데 그 다문화들과 여러 인종들이 사는 좀 그 다른 지역과 틀린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정을 나눌 기회도 없었고 또 그분들과 친하게 지낼 그런 특별한 계기도 없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시집을 가서 있은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 역시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동네에서 너무 발전 없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은 안 됐지만 늘 그런 마음속에 잠재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장이 되면서 인문학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이제 그런 인문학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동네가 이제 말하자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그죠? 예. 저는 지금 옆에 계시는 김성호 위원장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방송 나가도 되나요? 알죠. 거의 접하게 됐는데요. 청년들이 위주로 해서 꽃게 만들기 로 이제 참 인문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도 피자도 화덕 피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계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요리 교실처럼 이제 그런 것도 해서 뭐 샐러드나 뭐 칵테일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처음 이제 계속 시작하면서 저는 좀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2004년 정도에 여기 두 아이를 평화롭게 키우고 싶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도서관이었는데 도서관이 정말 이상적이었어요. 작은 도서관이었고 너무나 아담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편안했어요. 편안하고 거기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 보니 거기서 문학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 문학회를 만나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정도를 문학과 또 제가 가진 미술 이걸 가지고 같이 전복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 이어져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이 여기는 그때 막 시작한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복지도 배우고 아동 복지도 배우고 또 그림책을 이렇게 활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평생학습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었던 아이들 교육이 문제가 제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구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지금도.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칠곡구는 이런 인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좀 인프라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풍부한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네. 네, 저도 역시 집에서 살림만 하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칠곡군이 그 인문학 뭐 전국 1위 막 이런 걸 어느 날 그 TV에서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 내가 여기 칠곡 사는데 또 뭐 뭔가라도 우리 좀 한번 배워보자 이런 조금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둘째 애가 그때부터 애를 데리고 계속 뭔가를 배우러 다녔어요. 뭐 영어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이제 평생학습대학에서 뭐 사회복지사, 뭐 원예복지사, 아동학상 계속 공부를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탕이 돼서 저희들 동네가 이제 인문학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김성우 위원장님께서는 또 그런 인프라를 깔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또 해주시지 않았나요, 마을에서? 저는 이제 제 그 친정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만약에 농사를 지었더라면 여기 이제 결혼해 와서 농사를 짓는 시어른하고 남편을 봤을 때 이제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 삶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배짱이 같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만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재미있게 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항상 있어서 일밖에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노는 걸 좀 가르쳐 드릴까 이게 항상 저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놀아봐요. 이렇게 놀아봐요. 자꾸 이런 시도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이제 그 일 외에 숨겨진 자기의 어떤 재능 아니면 취미 이런 것들이 보여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부녀 회원분들은 모르셨던 자기의 어떤 그런 꼼꼼함 아니면 꽃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활동 속에서 보여지면서 이제 여름만 되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제 어른들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칠곡군 자체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나 자원적으로나 교육적 혜택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실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걸 하더라도 쿵짝도 맞고 누군가 마음을 맞춰야 이런 거를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또는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느꼈던 좋은 인상이 있다라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볼까 하는데 기자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기자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떠셨어요? 기자로 만났던 주민분들. 안 그래도 이제 기자라는 역할을 저희 이제 유춘 이장님께서 뭐 글 조금만 쓰면 돼요라고 해서 네. 이제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문학 프로그램을 한다고 마을에 가서 이제 뭐 참여해요 하는데 뭐 비누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안에 그 당사자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참가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저게 뭐지? 저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같이 들어가서 만들고 뭐 만들다 보니까 우리 여기 새댁이 아이고 오늘은 좀 어제 신랑이랑 싸웠나 그러고 얼굴이 비지세하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젠 들리더라고요. 그냥 단지 저는 비누를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어 갔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그래서 어제 어머니 좀 신랑이랑 너무 안 좋았어요 하면 에이그 다 잊었구라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달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런 마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아 우리 마을에 또 이렇게 얘기해주는 어르신도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또 76년생 저희 용띠 동기들을 만나게 되죠.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또 특별한 아버님을 배웠다고 들었었는데. 네네. 예. 그 저희 이제 노인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 잘 계셔요 뭐 이러니까 아이고 요새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뭘 하신대요. 그게 뭘 하시냐 그러니 이제 천자만 한자를 쓰신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하고 이제 뭘 가져다 드리러 가서 보니까 그 집에 달력의 뒷면에다가 그 천자문을 빼곡하게 이제 그 긴 시간을 쓰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되게 경이로웠던 거죠. 그래서 회장님 이거 어떻게 쓰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래 하나씩 썼지. 이게 쓰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그러니까 아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참 내가 이거를 쓰다가 우울한 울자라는 단어 한자를 알게 됐는데 그 참 그거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보면 우울하게 생겼더라. 그렇게 하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단에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인문학 잡지에 그 내용을 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자고 할 때도 회장님은 나는 글 할 줄 몰라 하는 거 괜찮다고 얘기만 하시라고 저랑 했던 얘기 제가 알아서 전해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잡지로 나온 거를 회장님을 보여드렸더니 이제 회장님이 가족들을 다 모은 자리에서 쉬운 거니까. 네. 그래서 회장님이 이건 내 가보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네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한 개인의 취미로 이렇게 휘발될 수도 있었던 경험들인데 이런 마을 기자가 있음으로 해서 소중한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신동규 선생님은 아무래도 네. 귀촌하셨다 보니까 이게 고향이시기도 하지만 이게 많이 바뀌었을 거잖아요. 고향도. 아, 네, 맞아요. 네. 사람 새로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1년 차 때 이제 애들 피자, 화덕 피자 만들 걸로 이제 시작해서 조금 많이 가까워졌죠. 그때 피자 삼촌 이런 별명도 없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요리하는 총각은 아니지만 총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가까워졌는 것 같아요. 그 수업했을 때 분위기라던가 뭐 이런 반응들은 어땠는지. 어수선했어요.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니까. 애들이 이제 하니까 이제 저도 처음 강사를 해보는 네. 입장이라서 뭔지를 뭐 그냥 보여주고 하라고만 말하고 어떻게 꼼꼼하게 이제 해주지를 못했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지날수록 이제 애들한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가르쳐 줄 수도 있었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 밥임심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었을 때 야, 우리 밥 함께 할까? 이게 기본 멘트인데 어쨌거나 요리 만드는 과정이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성우 위원장님도 오랫동안 이런 주민들과 스킨십하면서 만난 분들이 참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특히 생각나는 분은 이제 우리 마을에 그 신가이버님이라고 계셔요. 그 이제 기계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시고 마을 회관에 무엇이든 수도나 전기나 무엇이나 고장이 나면 이제 그 어르신한테 하면 다 해결해 주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는 우리 마을에 사시기 전에는 옆마을에 사셨는데 이제 적응을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오신 건데 우리 마을에 오셔서는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님이 엄청 고마워한 거예요. 그분한테. 그리고 마을 회관에 고장나면 고쳐주는 분. 그래서 이제 맥가이버
별명을 신가이버라고 이제 붙여서 이제 항상 지나가면 신가이버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아 내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걸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눈빛이 점점 강렬해져 가고 있어요. 아, 저 동네는 이런 분도 약간 저 동네 너무 좋겠다 이런 지금 눈빛이신데 이영희 선생님도 되게 오랫동안 마을에서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장 지금 10년 차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막 다문화들 많고 이색적인 그런 동네에 내가 이장으로 나선다는 게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워낙에 백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정말 강 큰 사람 아니고는 거기서 이장하기가 힘들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이제 그 할머니는 컨테이너에 사는 할머니예요.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아무것도 없는데 컨테이너 살아요, 학교 뒤에.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너무 이제 막 그 컨테이너에서 오래 살고 하니까 주민들 보기에 너무 흉스럽잖아요.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애타고 어떻게 보면은 왜 저렇게 지내실까. 근데 심지어 딸이 그 뒤에 살고 있는데 딸하고도 일체 왕래가 없고 그 나무 가정 살아서 함부로 또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같이 합세는 할 수 없고 어떻게든지 간에 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다녀서 그분이 사는 컨테이너를 이제 보상을 해주고 집을 이제 옮겨가는 데까지가 됐어요. 그 정도로 했으면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나 또 고맙고 감사해서 뒷정리라도 어느 정도는 하고 그냥 다 그래서 막 하면서 막 화장실부터 저희들이 다 그 주변을 청소를 군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분 이사를 가고 이 컨테이너가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이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처리했을 뿐인데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지금 뭐고 저한테 고발 신고로 제가 고발돼 갖고 왔다고 경찰 한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나 진짜 이 동네 살기 싫다. 그래서 그때 집을 안 들어가고 차를 돌려가지고 구미까지 갔다가 그 동네를 오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이제 아는 지인이 어쨌든지 컨테이너가 없어졌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서 이제 일이 그렇게 됐다고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해를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고 든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1대1로 하면은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합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또 빨리 정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때 평생학습대학을 제가 다녔어요. 처음에 다니면서 국제를 배우면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침에 배운 걸 오후에 쓰자였어요. 근데 쓰자가 아니고 쓰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은 그 강의 내용들이 생활 속에서 다 어떤 형태로 다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된 거죠. 독서에 머무나게 활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 속 내 아이에게 바로 적용이 되고 내 주변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왕 일을 해야 될 거면 재밌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도서관에서 저한테 이제 프로그램 제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독서 프로그램 해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그럼 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하시라고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믿고 딱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가진 미술적인 역량, 예술적인 역량이랑 독서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서 제가 완전히 행복해졌죠. 그때 만났던 기억에 남는 네, 친구들이 그때는 거기가 자연불학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근데 정말 애들이 저 어릴 때 모습인 친구도 있고 미술 그림책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애들이 쏙쏙 빠져드는 경험을 하면서 이게 정말 좀 행복한 수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또 그때 마을의 인문학도 막 이렇게 또 활성화되던 때여가지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단기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도 초대를 받았는데 미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때 저를 거기 소개해 주신 분이 같은 아파트에 계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하면 좀 다르게 해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 막 이렇게 다 너무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스킬을 가르친다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마음 나누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저도 하고 그림도 편안하게 그냥 붓질만 하기도 하고 뭐 인형도 뭐 그러니까 쿠션 같은 것도 간단하게 만들고 했는데 이 손을 못 쓰시는 양쪽을 다 못 쓰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림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찍어서 점으로 찍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제 완성도가 높은 그림을 그리게 되시면서 그래도 인정을 주변으로 인정을 받는데 뭐 장애인 미술대 같은 데를 나가셔서 그 대상도 받고 전국에서 그러시면서 이분의 어떤 자존감이 이만큼 올라가시는 거를 보면서 시도 막 그때 쓰시고 근데 그거를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더 고맙죠. 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되게 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각자 가지신 재능을 네 개로 이렇게 만나니까 예를 들어 뭐 기자로 글을 쓰신다거나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요리, 뭐 활동 이런 역할 부여 이런 네 개를 가지고 누군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인문 경험 활동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와 알던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각자 이런 활동을 통해 변화된 나의 생각, 마을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어머님들끼리 좀 편하게 쉬려했다가 아이들이 만든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 이제 그거는 정말 오로지 저가 편하기 위해서 이제 방학은 시작이 되었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놀 수 있는 상황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하는 뭐 10대들의 하루라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싸 하면서 얘네들을 여기에 몰아넣고 나는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좋게 설득을 했죠. 대웅이랑 이제 미소가 이제 첫날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애들을 태우러 갔는데 이제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러니까 엄마 되게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뭔데? 그러니까 나보고 대웅씨래. 미소는 엄마 나보고도 미소씨라 그랬어. 그래? 그러고 또 뭐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해보래. 엄마는 맨날 안 된다고 그러잖아. 거기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이게 처음 얘네들이 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나는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래 이렇게 해서 결론은 걔네들이 만든 하루를 딱 완성을 해내요. 그날 저희가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준다라는 게 그게 아까 뭐 신가이거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한테도 역할을 준다는 게 그게 엄청난 동심이나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하루도 한번 가져봐.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작당 모의가 시작이 합니다. 이 인문 활동을 하시면서 뜻하지 않는 많은 예술 동료들을 만나셔가지고 한판 벌리셨다 했는데 네,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이 칠곡에 와서 작년에 문화 예비도시 준비를 하면서 그 예술인의 밥상이라고 해서 그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금 좋아지면 그런 식사의 자리도 갖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장르가 다른.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가 풍부해지잖아요. 그 음악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는 전혀 접점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같이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또 사적인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정말 이렇게 늦은 나이에 친구를 새로 만들 수 있나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 신동기 선생님도 네.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또 많은 내적 변화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 요식업 쪽 이런 걸 하셨는데 네. 그때 처음에는 사람 대하기가 되게 두려우셨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좀 내성적이라서 처음에 이제 손님을 대하는 걸 잘 몰랐을 때 무조건 가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어서 오세요 이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입에 안 붙으니까 제일 처음에 가고 음식이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시작하라 하니까 이름 외워야 되지, 손님 접대해야 되지, 너무 이제 정신없이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 뭐 콤비니 돌아가듯이 뭐 음식이 나오면 그걸 낳고 또 내고 낳고 내고 그걸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더 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가 차니까 이게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푸시하듯이 이제 같은 지인들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또 대할 때는 조금 이제 멀리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으로 이제 대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인문학을 하면서 이제 그냥 사람하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우선 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만나가면서 이제 요리에 미련을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특기가 되고 장기가 되면서 이제 그걸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동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적개심, 이 벽을 내려놓는 거는 진짜 명인이와도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해 나가는 것 같아서 저 되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영희 선생님도 원 마을 주민분들이 팔 걷어 붙여서 이제 컨테이너 청소하고 근데 이전에는 그 석전일이가 곧 떠날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 이제 주민들이 그저 이렇게 저희 동네가 이제 한 20년 전에는 외관의 경기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경기가 거기가 활성화된 장소였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분들이 거기서 이제 돈은 거기서 벌고 사는 거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안락하게 좋게 살자.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저희 어머님 역시도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이렇게 뭐 집을 산다든지 하면 거기 사는 것보다 대구나 그 부근 쪽에 이제 이렇게 재산을 거기다 다 축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는가 하니까 이제 그 미군 부대가 있고 또 이제 이문가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애들 교육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상 여기는 그저 이제 돈 버는 동네고 그 사는 거는 이제 다른데 객지에 가서 산다, 타지에 가서 산다 이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그때 하고 우리 동네 사정이 또 틀려지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 마음이 바뀌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주민들과 대면한 그런 상황이 있던 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 마중물 역할을 한 게 인문학인데 저희 동네에서 이제 인문학을 하면서 뭐 처음에는 이제 누구든지 꽃을 보면 좋아하니까 이렇게 원예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꽃나무도 심고 청소도 하고 또 뭐 이제 그 뭐 이렇게 꽃을 만드는 과정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던 저 뒷집의 형님에 대한 선입견 또 앞집에 계시는 다른 외국인 분 이제 그런 각자마다의 마음속에 대화는 하지 않고 가졌던 그런 선입견들이 하나 둘씩 자꾸 깨지는 거예요. 어머 저 형님 만나보니까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 뒷집에 우리 저보다 이제 연습회가 좀 좀 조금 되시는 형님이 있는데 한 10년 가까이 봐도 그저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지 더 이상은 그분도 저하고 말할 의사가 없고 저 역시도 뭐 그분하고 또 이야기 뭐 안 한다고 제가 뭐 살아가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들 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이 동네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좀 더 안락하고 좋은 조건 속에 사는 거는 다른 곳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인문학을 통해서 겪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고 해보니까 더 좋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네 이제 저만 느끼는 거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바뀌면서 이 동네에 우리는 이제 털을 잡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합심을 해서 이 동네가 좀 변화가 돼야 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과정이 자꾸 이제 쌓여서 지금은 완전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 같이 우리 주민들도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하면서 지금은 완전 변했고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또 작은 역할이지만은 모든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역할을 이제 하나씩 이제 나눠준 거예요. 형님 내가 너무 바쁘니까 형님 요거 좀 해줘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요거 하는데 형님이 좀 도와줄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자꾸 주다 보니까 해보니까 본인들도 할 수 있고 또 나도 할 수 있네. 그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빈대떡 만들기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너무 그런 거를 하기 싫어.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 너무 질색을 하니까. 그런데 근데 집중적으로 그 형님한테 제가 막 잘했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형님 도와주니까 그 형님도 이제 내가 너무 그렇게 도와주니까 자기도 미안해서 나를 좀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딱 하고 나는 이제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3년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맡겨도 다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본인도 모르게 제가 이제 이 형님 너무 잘했으니까 우리 박수를 좀 한번 쳐주자고 말 경로당에서 모든 분들이 막 연합와 같은 박수를 막 쳐주니까 형님이 뒤에서 이러시더라고. 내가 하면 하지 못할 게 뭐 있냐고.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맡길 거예요. 이 경험이라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뭘 해도 제가 볼 때는 다 잘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정말 들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저희 동네가 좀 많이 변했다는 거고 또 마음 자체도 주민들이 그런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동네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러고 옛날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뭐 형님 빈대떡도 또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5시에 그러니까 근데 형님들 너무 이러면 내가 곤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막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하기까지는 본인들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받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자부심도 느끼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그런 거를 공감을 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정말 어제 아래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네. 너무나 살고 싶은 석전 1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등잔 밑이라 어두웠던 김성호 선생님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요. 그런 마을의 변화, 어떤 새로운 마을의 모습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변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마을 금남리는 이제 칠곡군이 평생 학습 도시가 되면서부터 마을 단위로는 제일 일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월이 이제 거의 뭐 10년, 19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러니까 마을이
마을 주민들이 서서히 이제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정도로 공동체성이 아주 높고 마을 간의 협조가 잘 되고 있고 주민들 간의 신뢰도도 높고 무엇을 하자 해도 아마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이. 그래서 이제 비닐 하우스 한동은 보통 작업장이에요. 이제 그 작업장을 더 넓히고 거기다가 진짜 뭐 전시도 좀 하고 거기에 이렇게 휴게소처럼 소파하고 의자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사랑방이나 카페처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그 일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그렇게들 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 일상 공간이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옆에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도 만들어서 쉬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농촌에 살다 보면 이제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은 게 농부의 마음인데 이제 거기에 배짱이 마음을 좀 넣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죠? 개미로만 살지 말고 또 배짱이들 이제 욕하다가 쟤들은 저래 놀고 먹어서 굶어 죽을 거야 막 이러지 말고 이해를 해가면서 본인도 좀 같이 놀면서 그렇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이제 나 역시 아직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또 내 이웃들도 그렇게 해서 시골의 농담처럼 그래요. 농번기 때는 이제 전부 하우스 속에 들어가 있느라고 사람이 없고 농한기에는 전부 다 병원에 가 계셔서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이제 거의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럴 거 조금 놀아가면서 평소에 쉬어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이게 번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에. 그런 꿈을 꿔요. 그게 번졌을 경우에는 온 마을이 작은 카페와 갤러리로 둘러싸일 수 자기만의 있잖아요. 공방들이 있는 거지. 네. 그럼 좋겠어요. 진짜 너무 어딜 가든 다 마실이 되는 멋진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손해 주세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가 좀 이렇게 바라는 또는 뭐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짧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하거든요. 우리 마을이 더 예쁘고 더 재밌고 즐거운 일터이자 또 놀이터고 또 뭔가 배울 수 있는 배움터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마을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문을 알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연결되는 문이 인문인가요? 오. 그래서 그런 따뜻함을 알게 되고 나서 저가 또 마중물이 되어서 전달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 따뜻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뭐 그런 조그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리더로서 내가 앞장서야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저는 좀 내려놓고 이제 그분들이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또 이렇게 자꾸 변화돼가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금남 미래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제 다른 마을에도 초빙 강사처럼 가서 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예술가들은 또 그렇게 다 놀고 계시더라고요. 요번에 알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같이 좀 연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생겼고 그래서 예술가 지도, 뭐 예술가들이 있는 지도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멘트를 인문학 하면 너무나 좀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해주신 인문학이란 정의 자체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져 있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근데 그거를 잘 어루고 달래면서 이 인문학이라는 것들을 더 크게 만들어서 충분히 그러한 것을 개인으로나 마을적으로 누리고 있는 분들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나도 정말 인문적인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